누군가가 당신에게 다정하게 웃어줍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오래된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그게 단순한 성적 끌림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갈증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선희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은 성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결핍,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속 공허함이 더 큰 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성욕이 아닌 감정에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감정, 어떤 사람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속궁합이 맞으면 끝까지 간다. 불륜이 끊기지 않는 이유.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궁합만 맞으면 다른 건 다 감수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이성관계에서 이 말은 놀라운 현실로 작용합니다. 속궁합, 다시 말해 성적 호환성이 잘 맞는다는 건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남성 김모 씨는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의 권태를 느낀 끝에 우연히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정작 잠자리를 가진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몸이 척척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관계는 의지와 무관하게 깊어졌다고 하죠. 이처럼 성적 합이 잘 맞는 상대와의 관계는 심리적인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속궁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며 강력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성과 판단력을 무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불륜이 잘 끊기지 않는 이유, 그 핵심에는 이 성적 중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불륜 관계는 처음엔 가벼운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잠자리를 한번 가진 후부터 급속도로 감정이 깊어집니다. 육체적으로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해방감과 자기 확신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만족감은 계속 반복되고 싶은 욕구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관계는 이성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일상에서의 무기력과 권태를 느끼는 시기에 이런 자극적인 만족은 강한 도피처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궁합이 정말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걸까요? 정답은 예에 가깝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의 지속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로의 몸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는 커플은 심리적으로도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속궁합이 맞는 상대와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정서적 안정, 자기의 존재감 회복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채 관계는 끊기지 않고 반복되며 때로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마저 들게 됩니다. 결국 속궁합이라는 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불륜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감정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집니다. 성욕보다 무서운 인정욕. 불륜의 진짜 원인. 불륜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 때문에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원인은 성욕이 아니라 인정욕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멋져 보여지고 싶다,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다는 갈망이 불륜을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대화가 줄고 존재감마저 희미해지는 걸 느끼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소개로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남성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외모를 칭찬해주자 박 여사님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긴장감은 오히려 나중의 일이었고 처음엔 그저 나를 여자처럼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빠진 것이었죠. 이처럼 불륜의 뿌리는 무시당하고 있는 나를 다시 특별하게 봐주는 누군가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인정욕은 강력한 감정의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엔 당연히 받았던 칭찬과 관심이 줄어든 지금 작은 인정 한마디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성적인 만족보다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확신에 더 중독된다. 즉, 불륜이 단순한 성적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륜 관계에서 초기의 접촉은 감정 교류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쉽게 경계를 허문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 삶의 많은 부분이 반복되고 소외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진지한 대화, 작고도 깊은 관심은 의외로 치명적인 유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빠져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은 어느새 넘어가 있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결국 불륜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성욕보다 훨씬 더 깊고 절박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조용히 마음속을 잠식하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죠. 3. 나만 바라보는 남자에 여자가 미치는 이유. 그 남자는 늘 내 눈만 봐줬어요. 이 말은 수많은 여성들이 불륜을 시작한 이유를 고백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나만 바라보는 남자는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의 대화를 계기로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진 당신이 참 멋지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 나만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깊은 감정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집에서는 익숙해진 존재로 취급받고 일상에선 무심한 대우를 받던 시기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하면 마음은 그 순간 무장해제됩니다. 이런 남성은 말보다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실 때도 문자 하나 보낼 때도 그 안에는 당신만 특별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 따뜻하고 진지한 집중력에 녹아들게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관계 초기에서 상대의 시선과 반응에 특히 민감하며 자신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바라봐주는가를 기준으로 관계의 방향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있어 나만 바라보는 남자는 성적 매력 이상의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죠. 중년이 되면 관계는 대체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생각, 말투,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해 줄 때 그 경험은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물론 이 감정이 반드시 육체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의 강도가 너무나 강렬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만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고 계속 마음속을 건드립니다. 그렇기에 이런 남성과의 관계는 자꾸 생각나고 또 만나고 싶고 결국 마음이 이끌려가며 특별한 사이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주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봤는지가 결정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그 눈빛은 중년 여성의 마음을 가장 깊숙이 흔드는 비밀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4. 남자들이 원하는 불륜 상대는 결국 이런 여자. 불륜이라고 하면 흔히 외모나 젊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남성들이 원하는 상대는 조금 다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매력을 숨기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결국 빠지는 불륜 상대는 어떤 여자일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남성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늘 들어주고 웃어주고 인정해줬죠.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느낌이 컸다는 거죠. 중년 남성에게 중요한 건 상대의 외모보다 자신이 얼마나 편안하고 존중받는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에서만큼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 욕구를 정확히 채워주는 여성이 바로 불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 들어주는 여자.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여성 앞에서 남자는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둘째, 비난하지 않는 여자. 실수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웃어주는 말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녹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매력을 가진 여자. 섹시하거나 튀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남자는 쉽게 끌립니다. 결국 남자들이 불륜에서 찾는 것은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관계에선 느끼기 어려운 감정적 여유와 회복을 주는 상대를 찾는 거죠. 즉,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여자,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여자를 떠올리신 적 있나요?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남성들이 일상에서의 외로움과 지침 속에 말없이 미소로 다가오는 그런 여자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여자가 끝까지 기억에 남고 끝내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5. 40대 이후 불륜을 부추기는 위험한 순간들. 나이 들수록 외도와는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40대 이후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46세 여성 최 씨는 어느 날 퇴근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걸까? 남편은 늘 바쁘고 대화는 줄었으며 하루하루가 피곤한 일상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우연히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이 너무 생소하고 강렬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40대 이후는 마음의 틈이 쉽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왕성한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계는 이미 권태로움과 거리감으로 채워져 있죠.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강력한 정서적 자극이 됩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위험은 자존감의 흔들림입니다. 사회적 역할은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매력은 점점 희미해질 때 누군가의 관심과 칭찬은 오래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웁니다. 아직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죠. 특히 이런 순간들이 불륜을 부추깁니다. 마이너스 큰 변화를 겪은 직후 퇴직, 자녀 독립, 이혼. 마이너스 외모나 체중의 변화가 생겼을 때. 마이너스 질병이나 심리적 불안을 겪을 때. 마이너스 과거 연인이나 오래전 지인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모든 순간은 감정의 문을 열어젖히는 촉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고 싶다는 생각, 또는 말없이 공감해주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40대 이후의 불륜은 충동이 아니라 정서의 갈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끊기 어렵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갈망, 다시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파괴가 아닌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그 갈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부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어루만질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선택 아닐까요? 6. 거리만 가까우면 바람은 시작된다. 기회의 법칙. 불륜은 마음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성 간의 불륜은 많은 경우 기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기회란 바로 물리적 거리와 접촉의 빈도에서 비롯되죠. 부산에 사는 53세 남성 정 씨는 직장에서 늘 함께 회식을 하고 야근을 같이 하는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상 동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퇴근 후 둘이 술 한잔 하게 되더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특정한 감정이 없어도 반복되는 접촉은 관계의 문을 엽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근접성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쉽다는 이 이론은 불륜의 시작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주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결국 정서적으로 엮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더욱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직장, 모임, 동호회처럼 일정한 패턴의 공간에서는 특정 인물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일이 잦아지죠. 이렇게 반복되는 접점은 어느새 상대의 미소 하나에도 설레게 만들고 문자 한 통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감정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린 그냥 친한 사이야.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욕망의 불씨로 번지고 그 불씨는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불륜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를 알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륜은 유혹이 아니라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나를 유혹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너무 자주 마주쳤기 때문이고 서로의 말에 익숙해지고 일상의 대화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성적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가까운 거리의 사람과 감정의 불씨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기회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언젠가 감정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거리두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걸음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마음의 벽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7. 불륜을 멈추지 못하는 뇌의 메커니즘.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 바로 불륜입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고 다시 보고 싶어질까요? 그 답은 우리의 뇌 안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여성 김 씨는 한 남성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도 그 사람은 잘 지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며 다시 연락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 그녀는 내 의지가 약한 줄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의지가 아니라 뇌의 중독 반응이었습니다. 뇌는 사랑을 할 때 특히 금기된 사랑일수록 더 강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마치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며 상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실제로 만나면 더 큰 만족을 주게 되죠. 이 도파민 중독은 반복적인 관계를 통해 강화되며 관계를 끊으려 해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몰래 만나는 관계는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불안과 긴장,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자극적 흥분으로 작용하고 이 긴장된 감정은 강렬한 기억으로 각인되며 관계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금지된 사랑의 파라독스라 부릅니다. 할 수 없기에 더 하고 싶고 가지지 못하기에 더 간절해지는 심리. 그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결국 왜 내가 이러지? 하는 자책 속에서도 끊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불륜 관계는 초기에는 높은 보상만 있고 책임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에 뇌는 이 관계를 이득이 큰 상황으로 오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점점 빠져들고 현실의 문제보다 그 관계가 우선시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혹시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 관계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자꾸 생각나고 별일 아니어도 걱정되고 문득 그 사람의 향기나 말투가 떠오르는 순간 그건 감정이 아니라 뇌의 기억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륜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가 약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이미 뇌가 그 사람에게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뇌도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끊임없는 자극보다는 평온함과 진정성 있는 관계가 더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걸 스스로 체득할 수 있다면 중독된 감정도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외부의 자극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외로울 때 건네는 한마디 위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길을 걷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무너뜨릴 만큼 가치 있는가? 사랑이든 욕망이든 충동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성관계가 그냥 감정이었다고 시작되지만 그 감정의 끝에는 잃어버린 신뢰, 깨진 관계, 상처 입은 자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는 누군가에게는 설렘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으로서 감정에 앞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떠올리는 순간 그 흔들림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관계, 그 사람, 그 마음. 과연 잃을 만큼 하찮은가요?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인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